여러분, 이걸 간과하시면 진짜 세금 폭탄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인데요. 연매출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진율이 20%라서 1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는 1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인데요. 1천만 원을 벌었을 때 종합소득세는 과세 구간에 의해서 6%입니다. 1천만 원에 6%이기 때문에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조금 복잡한데요. 크게 보면 매출 금액의 공급 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5천만 원의 공급 가액이 4,500만 원 정도이고 마진율이 20%라고 했기 때문에 4천만 원어치 매입을 했다고 했을 때 공급 가액이 3,600만 원 정도입니다. 매입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빼주면 약 91만 원 정도가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총합 151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매입 증명이 안 되는 순간 151만 원의 세금이 1,078만 5,455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번 돈보다 세금 낼 돈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드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해서 세금이 갑자기 1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매입 증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면 국세청에서는 5천만 원 전부를 내가 벌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24만 원에 부가가치세 454만 원을 더하게 되면 약 1,08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매입 증명을 제대로 해야 하는가가 키포인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입 판매나 위탁, 사입 이런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판매의 경우에는 수입 과정에서 관세청을 통해 부가세를 내고 물건을 들여오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매입 증명인 거죠. 그리고 위탁이나 사입 판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구매한 결제 내역으로 매입 증명이 가능하고 이체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상대편에서 발행해 주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매입 증명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구매 대행입니다. 구매 대행은 해외에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서 결제 내역만 가지고는 매입 증명이 어려운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 10배까지 뛰어버리는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구매 대행, 즉 해외 직구 대행업은 국세청에서 구매 대행을 서비스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구매 대행 사업은 고객에게 해당 제품을 대신 배송해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매출은 제품의 판매 가격이 아닌 제품 판매 가격에서 실제 모든 원가를 뺀 우리의 마진 금액이 매출이라고 해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매 대행 수수료가 서비스 비용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일반 과세자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인데요. 해외 직구 대행업은 해당 매출까지 가려면 실제로 내가 1억 400만 원 이상 벌어야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혜택들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너 지금 네 앞으로 끊어진 매출이 3억인데 왜 1억도 안 되는 매출을 신고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너 그거 증빙해봐.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찍힌 매출은 네이버나 쿠팡 등 커머스 업체에서 끊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나온 매출이 3억인데 신고는 1억 미만으로 했으니까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부를 꼭 써야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고객에게 주문이 들어왔고 주문이 들어온 날짜 이후로 해외에서 결제를 했고 배송비와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나한테 일정 수수료만 남았다. 그래서 나는 해외 직구 대행업이기 때문에 매출을 1억 미만으로 신고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매자 명과 배송 대행지에서 개인 통관되는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장부입니다. 장부를 활용하면 내가 얼마 벌었는지도 손쉽게 알 수 있고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라면 무조건 써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이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장부 쓰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까먹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저도 장부를 쓰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너무 시간이 아까웠었는데요. 그래서 엑셀을 몇 년 동안 활용하면서 결국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도 자동으로 중요한 내역이 모두 입력되게 엑셀을 만들어서 사용 중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바로 컴퓨터 화면으로 가서 살펴볼게요. 보이시는 엑셀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부인데요. 자동으로 좀 들어가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요거 무료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자동으로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세팅해놔서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지금까지 매출 나온 거에 대한 통계 같은 거를 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은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사용 설명서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거 보고 사용 방법을 좀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사용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장부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런 모든 통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사를 했다라는 걸 국세청에 제출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이커머스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벌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얼마의 수익이 나고 있고 마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시로 제가 만약에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가, 사입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아래 시트를 보시면 이게 통계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사입, 사입은 사입, 뭐 수입 제품 전부 다 위탁 판매도 이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원가를 직접 입력하게 돼 있고요. 네, 원가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구대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이에요. 여기 쿠팡에도 있고요. 기타 플랫폼, 뭐 11번가나 지마켓, 옥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좀 쓰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 뭘 입력하게 되면 이쪽으로 자동으로 수식이 잡혀요. 예, 우선은 사입부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용 설명서도 있는데 I부터 AJ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입 제품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원가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8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남거든요. 이거는 뭐 60만 원.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마진율도 나오고요. 임의로 한번 써볼게요. 네, 대략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거 있잖아요. 이거는 쿠팡에서 그냥 내려받으면 나오는 그 양식이에요. 이거를 다운받아서 넣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매입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쿠팡은 이렇고요. 통계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잡혀있죠. 3월달 총 매출이 200만 원인데 마진이 20만 원 벌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다운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양식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2부터 5번, 5, 10까지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사입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B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가를 뭐 입력해 주시면은 들어가게 되거든요. 대충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다 들어가고요.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제품이 구매 대행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개인 통관 보고가 있겠죠.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이 내용들은 설명서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넣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위안가, 여기 위안가예요. 위안가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제품이 900위안 정도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배송비가 뭐 한 만원이 나왔다. 이 제품도 위안가 한 1850위안에 배송비는 한 5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1850위안 같은 경우는 관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피고에다가 관세 적어주시고요. 관세가 1850 정도면은 관세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대략적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18%가 붙기 때문에 67,000원에 뭐 부가적인 비용 좀 들어가니까 한 7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해볼게요. 그럼 배송비에다 같이 합쳐주시면 돼요. 네, 7만 원에 배송비가 3만 원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비고에다 관세를 써놓는 거죠. 관세가 7만 5천 원 들었다. 배송비는 2만 5천 원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건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총 배송비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180 미안해 2만 5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계산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켓명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뚫으면 마켓명이에요. 마켓명은 뭐냐면 네이버가 이제 3개까지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A, B, C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있으신 분들은 그냥 A로 쓰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A를 입력해 주셔야 저기 들어가요. A를 입력해 주셔야 저쪽에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2개로 나눠 놓진 않았어요. 하나로 쓰셔도 돼서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네이버 사입에 대한 마진이 전부 다 나오고요. 여기는 구매 대행 총 네이버 전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제출을 원했을 때 개인통관부 써있고 성함 써있고 결제액이랑 네이버에서 실제 끊어진 매출이랑 일치를 한다면은 증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배송된 내역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에 다 남아있잖아요, 자료들이.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관을 해두시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뭐 오랜 기간이 지나도 삭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거를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증명 자료로 제출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안전한 걸 원하시면 미리미리 한 1년 단위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파일에다 좀 저장을 해두시고 증명을 대비해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요. 증명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면은 이렇게 그냥 복사만 해서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대신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미리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거 설명서에도 다 쓰여 있는데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이 순서를 다 맞춰놔야 되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오시면 여기 발주 확인 이쪽에 이 조회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조회 항목 설정을 하실 때 엑셀 다운의 순서가 바뀌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 순서로 해주셔야 제가 장부에서 쓰는 그 순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 전부 끝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복사하는 게 이게 마지막 유입 경로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똑똑하기부터 마지막 유입 경로까지만 순서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복사를 했을 때 이렇게 이 순서가 돼서 이걸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이 장부랑 딱 맞아 떨어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사용 설명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우선 이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주문 번호도 다 적혀 있죠. 네. 쿠팡 같은 경우에도 주문 날짜 적혀 있고요. 주문 날짜랑 수취인 성함이랑 일치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사입 같은 경우는 원가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 위안가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건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수식이 다 걸려 있는 부분. 그리고 회색깔은 지우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회색깔은 제가 수식을 걸어놨기 때문에 지우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회색깔을 건들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수수료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정상금에 대한 그거거든요. 그 위안가도 만약에 환율 변동이 많이 심해졌다. 그러면 이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 설명서 보시면서 좀 따라 하시면 평소에 이렇게 하나하나 뭐 품번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 영상 쭉 보시면은 품번을 무조건 쓰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특배 송장 뽑으실 때도 만약에 수입을 하시게 된다면
택배 송장 뽑으실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관리를 품번으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장부를 안 쓰시고 직접 하시려면 진짜 힘든 게 여기에 뭐 구두, 컬러, 부랑하고 주문 몇 개인지 적고 여기 또 주문 번호 막 적어야 되고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만 해도 붙여 넣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장부 활용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괜히 이런 장부 같은 거 작성 안 하셨다가 나중에 추후에 돈 좀 버셨는데 국세청에서 소명자료 날라와서 좀 어려운 상황 겪으시지 않도록 제가 좀 요거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